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관세 폭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생산 기지가 없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수입 관세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파트너 물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보다 밑돈다는 평가 결과로 나오는 등 연구개발과 투자 생태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가 없어서 매출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는 지난해 60조 원 규모에서 2034년에는 244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 K바이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 전략을 다시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사인 PwC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지표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14.7점을 받았는데 미국의 21.7, 중국의 16.3, 일본의 1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바이오업계는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몸집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재 육성이라든가 원천기술 확보라든가 자금 조달 등 산업의 생태계는 아직 세계 톱 클래스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력 부족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바이오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는 14,000명 수준인데 공급은 4,3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의사 과학자 수만 하더라도 실제 수요의 10분의 1인 연간 30여 명을 배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경쟁사의 생산 규모라든가 전략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글로벌 제약사인 리제네로는 일본의 위탁개발 생산 기업인 후지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와 30억 달러 4조 2,800억 원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리제네론이 계약 규모와 기간 등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 내용 공개에 대해서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문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하면서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빠르게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선점하기 위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 역시 5년 동안 미국 시장에 500억 달러 7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노바티스 등도 미국 생산기지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더해서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생산 공장은 공정 설비가 매우 까다롭고 미국의 식품의약국 인증을 받는 데까지 최소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국내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는 완공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미국 생산 공장을 인수하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면 초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모두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 및 공장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이나 녹십자 등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나부타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미용 보톡스 시장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량이 많습니다. 녹십자는 지난해 혈액제제 알리글로가 FDA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어떤 종류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서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5천만 명에 이르는 의료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병원들의 디지털화도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바이오 통합거래소를 구축해서 흩어진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아서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등을 통해서 기술 선점 경쟁에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합성 생물학 기반의 바이오테크라든가 생명공학과 의료가 융합한 레드바이오라든가 생명공학과 화학이 결합한 화이트바이오라든가 농업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등입니다. 이런 분야를 K바이오 킬러 컨텐츠로 육성하는 담대한 국가 전략이 대한민국 제도약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다산앤 피플입니다. 감사합니다.